안녕하세요. 좋은 에스테틱 원장 최주은입니다.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 5월에 10평짜리에서 첫 오픈을 해서 지금은 2020년 8월 25일 28평짜리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오픈 때는 예산을 3,000으로 잡았고요. 보증금이 2,000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1,0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남동생이랑 둘이 직접 자재도 사러 다니고 직접 시공도 해가지고 자재에 그리고 시공에 거기에 수도, 전기, 벽지나 도배는 당연히 저희가 도배도 당연히 저희가 셀프로 했고요. 거기에 기타 등등 가구 같은 거 포함해서 1,000만 원 안에 해결을 했고요. 확장 이전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셀프 인테리어 할 정도의 시간은 없어가지고 업체에 맡기게 됐는데요. 처음 업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얼마가 들 것이며 얼마가 추가가 될까 많이 알아보러 다녔는데 다들 이제 업체마다 다르고 샵마다 다르니까 알아봐야 된다. 인테리어는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와,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거지? 대략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처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첫 번째 컨텐츠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샵으로 오면서 든 총 금액은 보증금은 빼고 4,785만 8천 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업체에 제시했던 견적은 2,500만 원 안에 해주세요 였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은 2,620만 원이었어요.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여기에 추가되면 3,000만 원 정도면 쇼부 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소방이랑 에어컨은 따로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개의 금액이 따로 봐야 되는 금액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방이랑 에어컨이 추가된 금액이 소방이 480만 원, 에어컨이 469만 원이에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옵션으로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이 2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안에서 배관을 빼서 램프를 룸에 심었어요. 그래서 조금 싸게 된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룸을 예전 샵에서는 벽이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완전히 딱 안 맞고 살짝 떼놨어요. 이러면은 스프링쿨러가 원래 달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룸을 이렇게 다 막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막으면 스프링쿨러를 룸마다 심어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룸이 총 6개거든요. 그래서 480만 원이 들었네요. 여기에 이제 시트즈라 그래가지고 저희 유리문에 붙은 시트즈가 있어요. 그 메인 들어오실 때 복도에서 보이는 유리 시트지는 30만 원. 그리고 샵 문에 자그마하게 저희 그 샵 이름이랑 그리고 룸 넘버 붙은 시트지 금액이 15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 견적이 또 따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431만 원이 또 추가됐어요. 이 추가 견적에는 탕비실 싱크대, 그리고 도배 인건비, 목자재, 커튼들이 있거든요. 싱크대가 184만 원. 근데 도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견적서에도 인건비랑 도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 건물이 11층 이상이어서 방염 도배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붙지 않는. 그래서 그 도배지 추가된 게 74만 원이고 첫 번째 견적서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또 인건비가 추가됐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목자재비는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통 이렇게 고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저희 건물은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m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목자재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암막 커튼 74만 4천 원, 복도 커튼 16만 1,000원, 상담실 19만 3천 원. 어쨌든 이렇게 추가된 견적이 431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약간 의문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 인건비가 여기도 있는데 왜 첫 번째 견적서에도 있지? 이런 것들이나 첫 번째 견적서에 뭐 온수기가 추가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샵은 온수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뜨거운 물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당시 사장님이 본인이 받은 견적서, 본인도 이제 도배는 이 업체, 뭐 목자재는 이 업체, 뭐 이렇게 다 맡기실 거 아니에요, 인부별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원가 계산서 같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자기도 약간 손해보는 장사였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막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어쨌든 만족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의문인 점들이 몇 개 있지만 다른 데는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고, 소방하고 에어컨 뺀 순수 인테리어 총 금액이 3,051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3,000과 굉장히 근사치이기 때문에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여기에 끝내지 않고 원래 하던 샵, 10평짜리 샵을 원상복구 해야 돼요. 모든 자영업자가 그럴 거예요. 그 상가 쓰던 거 그대로 넘기지 않은 이상. 이거 원상복구 하는데 철거하는데 145만원, 폐기물 50만원, 천장 110만원, 페인트칠 35만원 해서 340만원이 들었어요. 소파, 테이블, 뭐 각종 집기, 베드, 이것저것에 제품 몇 개 더 구매해서 총 4,785만 8천원이 들었네요. 보통은 내 인테리어 견적을 생각하면 거기 2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싸게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 분이 굉장히 AS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상담실이 어두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연락을 받자마자 공사 날짜를 잡고 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금액이 굉장히 다운되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시트지 견적에 스카시라고 부르는 그 저희 샵 데스크 위에 좋은 에스테틱 해서 로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 금액 견적이 38만 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사서 붙이면 8만 8천 원. 아니면 조명, 벽지, 타일, 뭐 기타 등등 이런 자재들 있죠. 그거를 제가 직접 구매해서 업체에 넘기고 인건비만 받아서 하면은 30%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샵을 이전할 때 오버랩해서 바로 왔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전날까지는 뭐 예를 들면 토요일까지는 거기서 일하고 일요일 하루 이사하고 월요일에 바로 또 새 샵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샵도 굉장히 바빴고 막 뭐 타일 고르고 있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다시 한다면, 정말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다시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 정도면 인테리어에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사기도 당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갑상선에 혹도 생기고 인테리어 하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확장 이전에 대한 부담감이나 인테리어의 압박감, 자꾸 금액이 추가되고 이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물도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게
제가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8월 4일에 공사 시작했고요. 8월 20일에 끝났습니다. 보통은 2주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8월에 휴가도 껴있고 이래가지고 업체들이 자재 납품도 조금 딜레이 되고 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이렇게 일정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대로 안 되고 조금 변경되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수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없이 요거는 일정은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일정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때까지 예를 들면 저 주변에 사기를 당했던 지인이 예를 들면 내일 오픈이에요.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꼭 공사를 끝내줘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 다 끝낸 것처럼 벽을 세워놓고 그럴듯하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저녁에 이분들이 내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도망을 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샵 안에는. 근데 화장실도 하나도 안 해놓으시고 문도 안 달아주시고 뭐 당연히 에어컨도 안 달아주시고 너무 안 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분께서 체크를 해주셨다면 좀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그쪽에서 체크를 해주지 않으시면 사장님들께서 체크를 더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기는 됐는지, 뭐 방수공사 됐는지, 수도 됐는지, 뭐 벽은 얼만큼 진행되는지, 뭐 도배 뭐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인테리어 맡기려는 분들이 이거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은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걸로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하시는 일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